벌써 시간이 흘러서 한 벌써 15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활동하고 있는 에릭 오라고 하고요. 이제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작품 만들고 있습니다. 음, 초반에는 픽사에서 음, 한 7년간 근무하면서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했고 이제 벌써 나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감독으로서 풀타임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코로나 그리고 또 제가 4년 전쯤에 이제 아카데미에 갈 그런 음, 좋은 어떤 훌륭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다양한 오퍼들도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무대가 확장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편도 계속 작업을 하면서 감독으로서의 어느 정도 이제 크레딧과 이런 것들 그런 감각을 유지를 해갔지만 사실 나와가지고 또 톤코하우스라는 음, 그런 곳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대표 IP라고 할 수 있는 댐키퍼의 이제 TV 시리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훌루 재팬에 들어갔었던 그거를 이제 감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편 감독에서 어찌 보면 이제 시리즈물은 훨씬 더 덩치가 큰 비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음. 그거를 다룰 때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려움 많았죠. 음, 당연히. 그 말씀처럼 첫 상업 어떤 작품이었는데, 음, 그전에는 감독을 해왔어도 음, 독립이나 혹은 이제 단편에 가까운 거였는데, 이제 실제로 훌루, 말씀처럼 훌루랑 음, 이렇게 플랫폼에 오르는 작품이다 보니까, 음, 그때 정말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이제 업계의 음, 동향이라던가, 음, 어렸을 때는 조금 그냥 자신감만으로 막 했던 것들을 음, 다시 좀 부서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음,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도 그 댐키퍼라는 시리즈가 좋은 어떤 과도기적인 작품이었다고 느껴지는 게 돌이켜보면은 음, 그게 5분짜리가 10개 있는 작품이에요. 5분,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음, 형식인데요. 그래서 5분이란 호흡은 제가 단편을 만들어 보면서 익숙한 음, 호흡이니까 그래서 단편을 10개 만드는 기분이네. 음, 요 마음 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꿰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든다는 음, 접근이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음, 좀 이제 도전 반, 좀 익숙한 거 반이었던 어떤 경험이었던 음.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상업 감독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클라이언트가 되든지, 스튜디오가 되든지, 아니면 플랫폼 회사가 되든지를 상대로 피칭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음. 그게 음. 이제 프로젝트 초기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이제 어떤 프로그레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이후로도 여러 해 동안 감독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커리어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든 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든,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피칭이 있을까요? 이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음, 하나가 바로 피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음, 감독이라는 거는 되게 특히 자기 스토리를 쓰는 감독은 음,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 음, 출발시키는 그런 음, 입장이잖아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프로듀스도 없고 완전 무에서 유를 이제 씨앗부터 만들어내는 과정인 건데, 그거를 기획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면 당연히 말씀하신 피칭 단계가 음, 불가피했던 거죠. 이제 그런 음, 것들을 저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잘 몰랐다가 이제 벌써 횟수로 한 7년 차 음, 풀타임으로 감독을 하면서 정말 셀 수 없는 수의 피칭을 하면서 음, 거의 감독의 삶 자체가 피칭이었고 인생이 피칭이네. 거의 음, 그 수준으로 음, 이제 피칭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좋았던 경험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라고는 할 수 없죠. 넷플릭스 갔었어요. 넷플릭스에 정확히 음,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한 20분 정도에 걸친 준비를 열심히 한 그 준비 한 반년 한 것 같습니다. 연습 만에. 음, 근데 그거를 했고 결과적으로 딱 이제 피칭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감정이 전이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음, 단순히 작품을 팔고 이걸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저도 약간 빙의가 된 것처럼 그 피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된 거예요. 음, 제가 이런 절실한 얘기가 있고 음,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무조건 해야만 하고 이거는 정말 세상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정말 목에 힘을 주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음, 그런 것 자체가 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발현된 이야기다 보니까 음, 거기에 좀 할머니 좀 이제 할머니까지는 아닌데 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프로듀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음, 그분이 그 눈물을 지으시느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피칭 끝난 음, 후에. 음, 그래서 그때는 그 어떤 백마디의 말보다 그냥 음, 한 숙연해지는 그때 완전히 와 이거는 정말 이건 피칭이고 영화 만들고 이런 걸 다 음, 떠나서 음, 어쨌든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음, 창작자의 마음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서 관객한테 전달되는 거라고 믿는데 그 음, 출발점이 결국 이 순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1차 관객인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음,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내가 힘겨운 것들이 와도 이제 해야 간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혹은 또 음, 신념들이 생기는구나 싶었던 음. 기억이 나네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나는 나중에 뭐 영화 감독이 될 거야, 애니메이션 감독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큰 스튜디오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
셋에서 피칭하는 기회를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헐리우드에서 보통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물론 말씀처럼 감독으로서의 입지와 위치에 따라 다 너무 다르겠죠. 좀 이제 음, 베테랑 감독들 또 이제 시작하는 어린 감독들의 음, 시점이 되게 다를 텐데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음, 그거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감독들한테는 힘들 터이니 그래도 결국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음, 가는 거죠. 에이전시라는 거는 CCA가 됐든 UTA가 됐든 음, 그 감독을 대변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개념인데 음, 그 에이전트랑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네트워크 해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 에이전트가 저의 어떤 매니저 혹은 이제 저를 레프레젠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음, 다양한 어떤 피칭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와주는 거죠. 예. 음, 그래서 만약에 나에 대한 네임이 아직 음, 업계에 확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 에이전트랑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이전트에 사실은 근데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도 현실이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아, 예, 짬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어떤 식으로든 나를 증명하는 그 시간이 없을 순 없다. 네네.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에리고 감독님도 에이전시를 가지게 됐고 그 에이전시가 레프리젠터티브 하면서 그런 피칭 자리를 연결해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군요. 상업 예술이기 때문에 결국 비즈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음, 이거를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음,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 작품을 통해서든 뭐 업계에서 활동을 하면서든 자기 입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그게 이제 신용 혹은 크레디빌리티가 돼서 음. 에이전트든 그 뭐 실제로 직접 자기가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 스튜디오에 찾아가든 그때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또 피칭 자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로우 레벨 프로덕션의 이그제큐티브한테 할 때도 그럼요.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가서 스튜디오 헤드라든지 스튜디오의 이그제큐티브한테 하는 것과 또 분위기도 다르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점도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칠 가능성도 되게 많고, 사실 어떤 작품이 네네네. 이루어지려면은.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피드백이 올 거잖아요. 그 작품에 대한 음, 어떤 음. 형태로든. 그러한 피드백이 보통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 가장 많을까요? 사실 정말 현실은 음, 피드백이 음,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냥 어, 예스, 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되면은 그때 피드백이 오지만 음, 노면은 정말 아주 브리프한 음, 거의 그냥 매너에 가까운 그런 것만 오고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해 이거는 진짜 그 뭐 우리가 어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잖아요. 아주 냉정한 이거는 음, 피칭을 이건 우리가 셀할 수 있는 음, 컨텐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피드백과 이걸 피칭을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은 사전에 음, 정말 열심히 왜냐면 진짜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프로젝트당. 음, 그래서 이 한 번의 기회를 당장 지금 가서 연습 삼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한 번 음, 가서 아니면은 그냥 아니어버리는 거니까. 음, 그래서 사실 이 피칭이라는 거는 스토리 쓰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좋은 스토리도 이걸 어떻게 정말 음, 15분 안에, 그러니까 정말 시간도 그 사람들은 하루에 아시겠지만 뭐 100개씩 막 줄 서서 음, 피칭만 듣는 사람들인데 음, 그 안에서 얼마나 딱 각인이 돼야 되느냐는 정말 음, 거의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거의 그 음, 수준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샜지만 다시 돌아오자면 음, 피칭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예스가 됐을 때는 음, 그때는 이제 피드백이 오죠. 아, 이게 너무 음, 좋았는데 음, 이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수 있는 의향이 있어? 하면 거기에 이제 어쩌면은 바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음, 아,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어? 하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음, 만약에 그 노트가 아 이거는 죽어다 깨어나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아닌 게 음, 음, 되겠지만은 음, 근데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정말 사실 그냥 끝이에요. 그거를 음, 왜 아닌지는 개인적인 루트로 그냥 뒤로 물어보는 수는 있겠죠. 그게 정말 왜 음,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볼 수 음, 있는 거고. 음,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음. 뭐 제가 경험한 현실은 그렇게 냉정했습니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15분이나 뭐 10분 안에 굉장히 그 강한 임프레션을 남기는 그런 피칭을 어쨌든 해내야 되는 건데 그 네네네. 해내기 위한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라이브 퍼포먼스에 좀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애니메이터였던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든 퍼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애니메이터도. 나름 퍼포먼스가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음,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분 안에 이 작품의 매력과
왜 음,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라는 사람, 이 감독이라는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음,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음, 모든 걸 맡겨서 가져갈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 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품이라는 거는 그렇게 좀 몇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음, 되는 음, 장군이 돼야 되는데 음, 몇 명 설득 못 시키면은 음,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아티스트를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한 20분이 그 안에 진심도 있어야 되고 음,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표출을 해야 되고 음, 매력도 발산을 해야 되고 음, 나름 퍼포먼스가 다양한 사람들을 압도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결국 피칭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예, 그래서 애니메이터로서의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음, 제가 크고 작은 감독을 실제로 했던 것도 도움이 됐고 음, 거기에다가 제가 음, 이제 강연 같은 것도 종종 음, 하잖아요. 음,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늘 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음, 이야기를 말하고 쫄지 음, 않고 그런 음, 깡따고 막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예. 둘 다 알고 있는 뮤추얼 프렌드긴 하지만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했었던 콜린 리비라는 네, 커넨. 커리어 초반에 했었던 피칭은 너무 떨려가지고 못했던 케이스가 있고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기 클래스, 액팅 클래스까지 음, 듣는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액팅 클래스 같은 것도 자기 생각에는 그 피칭 자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 인바이트 하더라고요. 와서 같이.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짧은 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딱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예.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게 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우라 음, 혹은 음, 어쩌면 정말 많은 본인의 노력과 음, 그런 어떤 그런 노력 끝에 얻어진 어떤 에너지 같은 거는 음, 결국 정말 솔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그거를 쌓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업한 사람은 음, 그 에너지가 그냥 음, 발산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음, 퍼포먼스라고 그래서 음. 이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막 아, 춤을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 그건 안에 아니에요. 담담하게 그냥 음, 천천히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음, 음, 정말 진솔한 에너지가 있으면 음, 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이라는 거는 음, 다양한 종류의 매력을 얘기하는 것 맞아.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화자, 그 같아요. 스피커가 진짜 그 컨텐츠를 믿고 있느냐.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게 진짜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가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네네. 너무 화려하게 얘기하는데 표면만 얘기하고 있다. 어,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그런 피칭을 수백 개씩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컨텐츠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를 피칭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